네, 9시 30분입니다. 하태미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특급 참여입니다.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은 지금 충실한 아주 똑똑한 참모를 곁에 두고 노력하는 참모를 곁에 두고 있는 CEO님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랑 하는 목적은 버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알면 좀 안 깨지거나 깨져도 남보다 덜 깨질 수도 있다. 주식 투자는요. 제가 30여 년 경험하면서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잘 지키는 사람이더라. 거의 없어요. 전부 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먹을 생각만 하다가 엄청나게 깨지고 그에 회복 못하고 또 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잘 지키는 사람이 그건 정말 원칙과 철학이 있는 분이거든요. 원칙, 철학. 워렌 버핏도 이런 류 아닙니까? 물론 그분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 철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큰 변화가 없어요. 안전빵 그래가지고 배당으로 쭉쭉 받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건 뭐 미국이니까요. 근데 우리 우드캐시 돈나무 언니는 좀 성격이 다르시죠? 네. 캐시우드죠? 캐시우드. 캐시우드님을 보면 저는 우리 캐시우드를 우리가 또 참 특이한 분이세요. 이분은 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나이가 이런 거 보면 나이가 꽤 들었죠. 연세가 들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공격적인.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조금 놀래기는 놀랐어요.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 저는 굉장히 젊은 줄 알았는데 이 연세가 드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경험이 많은 우리 베테랑들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IT로 많이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특급 참모는 항상 네, 이 생각을 하거든요. 남다르게. 작년에 좀 많이 먹었어. 야, 그러면 올해는 좀 반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는데 이분은 작년에 IT를 먹었다고 계속 IT를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작년에 그 폭락장이 65%. 네, 신용을 쓰지도 않았는데 펀드가 그 큰 펀드가 65% 손실을 본다고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같은 뭐 분인데도 참 워렌 버핏과 좀 다르구나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보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좀 수가 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은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원칙을 좀 잘 지킨다에 초점 맞추시죠. 잘 지키다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한번 쭉 뻗어가는 그걸 노리셔야지 항상 먹을 것만 생각하시면요. 그러시다가 너무 공격적으로 가시다가 우리가 한 30% 이상 깨지면요.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아니 쉽게 1억으로 하시죠. 1억인데 지금 7천만 원이 됐다. 그럼 벌써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7천만 원 1억 되려면 한 40% 이상 수익이 나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러면 뭐 단기에 뭐 한 방 할 수 있는 종목 없냐? 그런 거 찾다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깨지면 정말 헤어나기 힘들거든요. 초조해지고. 네. 그래서 우리는 잘 지키는데 제가 계속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9시 34분인데요. 조금 밀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코스피는 별로 매도가 아닌데 코스닥을 외국인이 많이 파네요. 어제랑 비슷합니다.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분석해드린 그대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개장 전에 오늘 지금 시장 특징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요. 지금 시장 패턴이 어떤가? 네.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외국인이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0시 반 정도가 제일 저점을 찍었는데 오늘도 지금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외국인들이 외국인 매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자, 코스피부터 보면요. 아까부터 52억. 코스피는 별로 안 팔았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0.4% 그 자리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10분 전에 비해서 372억 팔았네요. 370. 매도가 또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쫙 밀려버렸죠. 372억 팔았네요. 그래서 어제랑 거의 유사하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다시 한번 쫙 내려오니까 쫙 밀렸다가 또 주춤하니까 반등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제랑 거의 유사하고 하락 종목 수는 어제보다 많네요. 어제 아침에는 1100개는 안 넘었던 것 같은 지금 1111종목이 코스닥 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뭐 하락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티어피님 이녹스 목표가 어떻게 할까요? 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조언 좀 드렸죠. 여러분들 2차 전지는요. 시가총액 위주로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이 대주전자재료죠. 시가총액이 1조 7,800억이네요.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1조 7,8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나노신소재는요. 1조 7,500억.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는 아무튼 1조 7,500억에서 1조 7,800억. 선도주들은 한 1조 7천억대 정도 하는 거군요. 그럼 JO 같은 거, CNT 만드는 JO는요,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이거든요. 1조 1천억대. 그 다음에 실리콘 분말 만드는 우리 이녹스를 보면요, 지금 5,350억. 좀 싸네요, 그죠? 아직은 나머지 세 종목은 다 1조 1천억에서 1조 7천억까지 하는데 이녹스는 한 5,300억 정도면 좀 싸지 않느냐. 그러면 조금 본다면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시총 정도는 좀 염두에 둘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는 시가총액을 상대 비교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이녹스. 그러니까, 자, 이녹스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자, 그러면 또 우리 디오피님 질문 주시니까. 장중 핫 종목입니다. 이녹스 올라가는데요. 자, 그 눈으로만 투자하시는 분은요, 이녹스 이런 종목 지금 못 삽니다. 아이고, 이런 걸 올라서, 오른 걸 어떻게 사? 자, 그래서 눈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2차 전지로는 내 손가락만 쪽쪽 빨게 돼 있어요. 뭘로 해야 됩니까? 지식, 머리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088390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종목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아마 다 그렇습니다만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가 이 종목을 지난번에 시가총액 3천억 초반대 제가 분석해서 긍정적 관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녹스는 회사 이름 바꿨습니다. TRS를요. 실리콘 에코인가요? 이렇게 이름 바꿨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 일단 TRS로 하겠습니다. 이 회사 때문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 실리콘 분말입니다. 분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실리콘 분말이 있으면요. 요거를 대주전자라고 사옵니다. 그럼 대주전자는 이걸 갖다가 산화물 코팅을 해요. 산화물 코팅. 그게 대주전자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리튬 이온을 품으면 팽창을 하거든요. 팽창을 좀 억제하는
코팅을 하는 게 대주전자재료예요. 아, 그랬군요. 그 다음에 우리 CNT 할 때, CNT 도전제 할 때가 CNT 분말이 있거든요. CNT 분말. 그 다음 분말에 녹여야 되니까 용매가 있겠죠. 여기다가 도전제를 넣습니다. 이게 네, CNT 도전제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요게 대주전제도 있고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네, 그 카본 나노 튜브가 여기는 분산제야. 분산제. 왜냐면 이 CNT 분말이 잘 엉겨버립니다. 그래서 잘 안 엉기도록 분산적인 나노 신소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CNT 도전제를 만들려면 분말을 만드는 게 이게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TRS죠. 그래서 분말에 코팅하는 게 대주전자재료고 분산제하는 게 나노 신소재다. 네. 아이고, CNT가 아니군요. 실리콘 분말. CNT 분말은 제요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리콘 파우더를 국내에 유일하게 만드는 게 이녹스입니다. TRS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유일한 업체로서 실리콘, 근데 앞으로 실리콘, 최근에 현대차가 내년부터는 실리콘이 지금 평균 한 3% 정도 음극재에 실리콘이 들어갑니다. 근데 앞으로 내년에 10%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현대차가. 그러면 실리콘 파우더 수요도 많이 늘겠죠. 분말이. 그래서 이 파우더를 대주전자재로 포스코홀딩스 한솔케미칼이 사가서 거기다가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겠다. 각자의 방식으로. 코팅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산화물 코팅하는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유일한 이녹스, TRS가 덕을 보게 확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스토리가 좋죠. 그리고 그래서 알톤 스포츠는 중국에서 패슬러지 유통을 해가지고 여기서 실리콘을 뽑을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이게 상장사입니다. 알톤 스포츠가 요즘 이것도 좀 올랐죠. 그래서 이녹스는 한마디로 그냥 실리콘 분말을, 실리콘 파우더를 만드는 회사구나.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로 분류할 수가 있겠구나. 상당히 그러니까 근본은 유일한 업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근본이 있죠. 그래서 유일한 업체가 우리가 TCC 스틸이 니켈 크롬 동판이 그런 것처럼 유일한 업체들이 요즘 좀 유일한 소재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네요. 실리콘 파우더를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다. 그 스토리가 나름 알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면 이렇게 옳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업 가치와 이런 위치로 본다면 시총 5천억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구나.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좀 덜 불안하게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눈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만 있으면 한없이 불안하죠. 차트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는 그런 걸 만드는 회사고 그런 위치고 시가총액을 상대 비교를 하면 이 정도다 하면 여러분의 학식으로서는 충분히 투자 판단과 전략이 쓰시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효덕님 하루 이수화학 왜 고객사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뭐 발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 보통 매출액의 15%가 넘는 공급 계약을 할 때는 단일 공급 계약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15% 미만은 공시 의무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좀 수산화 리튬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제 카페 자료들 다 여러분 시간 내실 때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 대표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시면서 틈틈이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한번 보시고요. 관련 비즈니스 모델 말씀드렸죠. 수산화 리튬은 LiOH 사실은 H2O입니다. 물과
리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산화 리튬 물질은 출발은 수산화 리튬, 여기 모든 리튬 화합물은 수산화 리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알버말, 라이벤트 이런 데도 다 리튬 화합물도 다 하는데요. 리튬 스테알레이트 이런 것들 이게 더 비싸요. 전기차용보다. 그 다음에 질산 리튬 이런 거는 화약, 미사일 이런 데 많이 쓰이죠. 폭발성 있는데 이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염화 리튬 이런 것도 다 근본이 수산화 리튬을 사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다 사겠죠. 보면 첨보 이런 데도 수산화 리튬, 질산 리튬을 제조하고 있다. 요렇게 가지고 한화 이런 데 가죠. 한화도 필요하겠죠. 용접재료 이런 거 할 때도 전해질, 배터리 전해질 이런 거 염화 리튬도 들어가고요. 불란 수산화 리튬 정제 수산화 리튬 만들 때 불량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쓰는 이런 회사들이 이수화학도 있을 거고요, 첨보도 있을 거고, 또 황화 리튬 요즘 나게 황화 리튬이죠. 전고체 전지 황화 리튬 하는 이수화학도 황화 리튬, 정석 케미칼, 그 다음에 레이커 테크놀로지 이런 황화 리튬 하는 회사도 다 리튬이니까 수산화 리튬 다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 회사들과 직접 안 하더라도 다 지금까지는 이런 걸 수입했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막 전기차처럼 대량으로 쓰지 않는 경우는요, 대리점들이 수입해서 공급해오고 있거든요. 그 대리점과 거래하고 있는 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드러나겠죠. 나오는 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어제하고 좀 비슷한가요? 상승 종목 아닌데요. 근데 우리는 왜 상승 종목이 늘어 보이죠? 좀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200개, 어제보다는 훨씬 많네요. 근데 우리 화면에는 왜 플러스가 늘죠? 2차 전지 쪽에 플러스가 조금 늘은가요? 아까보다 좀 플러스가 늘었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LG화학, 에코퓨침. 근데 아까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이게 새롭게 플러스가 됐네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플러스 돌았었고요. LNF 아까부터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미래나노텍 플러스로 돌았었고, 동원시스템즈,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가 좀 비리비리 했는데 플러스고요. 이녹스는 상승폭이 확대가 됐네요. 캠트로스도 플러스 돌았었고요. 에코앤드림 상승폭이 확대됐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지금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데 전체 시장의 하락 종목은 더 많아집니다. 그럼 2차 전지,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조금 2차 전지도 힘겨운데요. 서부장 이런 데는 더 안 좋아졌겠네요. IT, IT는 확실히 안 좋아졌네요. 바이오는 오스코텍 정도고요. 엔터도 아까보다 힘이 좀 빠지는 분위기고요. 게임도 빠지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만 조금 더 힘을 내고 여타업 정도는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네요. 야, 오늘 만만치는 않겠는데요. 자, 수급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4분 더 지났는데 수급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도가 확 줄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늘고 있고요.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가요. 14분 전에 비해서 287억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수는 그대로군요. 아마 이런 매수세가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으로 좀 간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지금 플러스가 난 거 보니까 아마 외국인 매수가 좀 이쪽으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코스닥은요, 아까보다 외국인들이 129억 더 늘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야무지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0.5% 하락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지금 1209 종목. 어제보다 많은데요. 야, 그렇다면, 자, 외국인 패턴이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제는 외국인이 10시 30분에 순매도가 저점을 찍었는데, 오늘도 10시 30분 전후에 저점을 찍고, 오후장에 순매도가 줄어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어제보다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9시 한 15분 정도를 저점을 찍고 순매도가 줄어들면서 거의 지금 순매수 직전까지 와 있는데요. 코스닥이 10시 반 전후로 저점을 찍고 오후장에 순매도를 줄이느냐, 그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오늘은 하락 종목이 어제는 한 1080개 정도 제가 아침 방송 때 본 것 같은데 오늘은 1200개가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훨씬 코스닥이 더 약하다. 야, 이걸 되돌릴 수 있을지. 어제는 1080개 정도는 극복해가지고 상승 종목 수가 더 많게 끝났는데, 오늘은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야, 그게 또 오늘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2차 전지가 힘을 내서 여타 업종이 좀 같이 힘을 내는 그 그림밖에 기대할 수 없겠는데, 그래서 2차 전지가 힘을 내면서 여타 업종도 분위기가 좀 돌아서는지, 아니면 2차 전지가 힘을 내려고 하는데 여차 업종이 워낙 무거워서 2차 전지도 힘을 내다가 자빠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림이 나오시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하루도, 자, 외국인들이 잠시 9시 50분인데요. 9시 50분 기점을 해서 외국인이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네요. 그랬더니 코스닥도 고개를 드는데, 오늘도 제가 개장 전에 분석했던 대로 외국인의 움직임이 그대로 우리 코스닥 지수에 투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 외국인이 순매도를 줄여주는지 안 줄여주는지가 관건이 되겠다. 그림이 보이시죠? 근데 LNF 같은 게 이제 고개를 또 드니까 뭐 그림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서 제가 개장 전 데일리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 새로운 패턴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의 새로운 패턴 중에 하나가 이게 CR이 맥힐지 안 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패턴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 LNF, 엔캠 등이 재규모 자금 조달. 전에는 만약에 5천억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거 악재다 이래버렸는데, 지금은 그 5천억 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공장을 띄워서 앞으로 더 성장하겠네. 그래서 정설 투자의 성장성에 오히려 더 무게를 주는 분위기라서 이 흐름이 시장에 어떤 반응이 앞으로 나올지, 그 다음에 세부지침까지 이제는 분리막, 전해액, 뭐 이런 것들이 수혜다 하는 정보사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동박도 봐야 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논리가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거기에다가 호응을 할지, 이게 관건인데, 이런 속에서 지금 오늘 LNF가 움직이니까 조금 긍정적인 것 같네요. 그래서 LNF도 지금 보면 엊그제 에코프로의 난리통을 극복하는 주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LNF 힘내라. 다음에 어반리튬도 나폴 많이 줄였네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요,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지긴 해 만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현대차도 그렇고요, 자동차 메이커까지 나서서 우리 소재 밸류 체인을 확보한다고, 탈중국화를 위해서 이제 좀 있으면, 이번에 세부 지침에 안 나왔지만 미국이 조만간 Foreign Entity of Concern, 우려 국가 내지 우려 단체 지정을 머지않아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그때 중국을 밸류 체인에서 제끼겠죠.
그때는 이미 늦으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리튬 확보하고 한다고, 특히 리튬 확보한다고 지금 범국가적 차원에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적 차원 칠레, 아르헨티나 막 이런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재, 원자재 이쪽으로 최근에 이녹스도 마찬가지고 실리콘 분말도 마찬가지고 TC 스틸, 니켈 크롬 강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원자재, 소재 이쪽으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셀 만드는 데 집중돼 있다가 아주 기형적인 구조였다가 그래서 밑이 소재가 아예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밑을 이렇게 늘리려고 그러니까 주가도 이쪽이 주가가 더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녹스라든지 TCC 스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런 맥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나오죠. 아, 내가 이 소재 쪽에 주식에 관심을 둬야 되겠다. 어떤 건가? 우리 정 의원님, 프로엠 CEO님 다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 하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서. 근데 아셔야 될 건 대신에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 99%는요, 이런 흐름조차도 모릅니다. 2차 전지 업체들이 사실 뭐 하는지도 모르고요. 이녹스는 둘째치고 제이오가 뭐 하는 회사인지 네, 모릅니다. 펀드 매니저들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그냥 들을 때는 하다가 금방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눈높이는 또 우리 아셔야 됐다. 시장의 눈높이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수산화 리튬 이런 것도 미래나노텍이나 이런처럼 가공업체들 했는데 이게 시장의 눈높이입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또 한 단계 더 내려온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소재업체를 좀 시장이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BM도 플러스 나왔고요. 그럼 하락 종목은 여전히 1200여 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와 똑같다. 오늘도 외국인 영향이 어제처럼 똑같이 주고 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서 이제 나머지는 어제는 10시 30분이었는데 10시 30분 전후에 저점을 찍고 어제처럼 특히 외국인이 1시 반 정도부터 순매도를 줄여주는지 안 줄여주는지 이게 상당히 오늘 중요할 것 같아. 어제처럼 외국인이 영향력이 코스닥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 특히 1시 30분 전후에 어제처럼 순매도를 확 줄여줄지 안 줄여줄지 이걸 오늘 오후장에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어제는 한 1080개 아침에 제 방송 1080개 정도까지 갔는데 오늘은 1200개가 넘어서고 있어서 오늘이 과연 상승 종목이 더 많아지는 역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를지 이것도 우리 관심을 좀 둬야 되겠고요. 코스닥 그 2차 전지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LNF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통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양극 활물질 업체라든지 아니면 IRA과 관련해서 분리막, 전해액, 동박 이런 데다가 새로운 논리가 통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가 또 힘을 내 가지고 여타 업종에 확산되는지 그것까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오늘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어제처럼 오후장에 순매도를 안 줄여주고 민기적거린다든지 아니면 순매도가 더 확대된다면 안 되겠죠. 왜? 코스닥 지수가 그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아티오피님, 네. 어바니츠 거의 보합까지 왔다. 네. 중앙 DNM도 거의 보합까지 왔는데 우리 정의원님 프로인 CEO님은요.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요. 우리 정의원님 프로임 CEO님 하이드로리튬 어바니즘 하도 저한테 설명드려서 염호까지 다 알죠? 지난번에 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보다 우리 정의원님 프로임 CEO님이 더 염호나 이런 게 정확하게 더 아십니다. 중앙 DNM도 제가 분석에 설명드렸죠. 엔캠에서 인수 엔캠도 제가 설명드렸죠. 이녹스, 제이오 다 설명드려서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은요 2차 전지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좀 까먹으셔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 회사는 이런 위치 이런 회사구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종목을 보는 안목이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2차 전지는 지식이 있으면 훨씬 수익 내는데 유리하다. 자신감 가지시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현님. 전환사채가 있는데, 하이드로리튬 12 전환사채가 있는데, 그건 뭐, 그때 가보면 알는데요. 그때는 이미 매출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매출은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은 매출 증가 양상이 아주 클 겁니다. 수산리튬 워낙 비싸거든요. 매출이 조 단위로 갈 거기 때문에, 물량 증가보다는 매출 성장성이 훨씬 더 그걸 능가할 거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비가 요란하게 온답니다. 나중에 천둥 번개도 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그냥 파전에 막걸리 좀 즐기시고요. 저는 수요일은 제가 방송이 없고 목요일 날 여러분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의 특급 참모 특급 브레인 하태민이었고요.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